이제 48페이지 3.1운동이 일어나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일본의 이제 1910년도에 우리가 1910년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뺏기고 그리고 이제 1910년부터 19년까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뭐 이제 정치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수탈을 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뭐 토지주사 사업이라든가 회사령이라든가 그리고 철도를 통해서 우리를 좀 더 빠르게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르게 수탈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48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먼저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1910년대에 대한 내용이죠. 1910년부터 19년까지. 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도 1910년부터 19년까지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자, 먼저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는 어떠한 독립운동 활동이 있었나. 자, 이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이제 국내입니다. 국내 잘 체크해 주시고요.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일제 탄압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자, 국내에서는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등의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항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비밀결사의 형태로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밀결사의 형태로 비밀결사.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당연히 현재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게 뻔하겠죠. 자, 그래서 눈에 띄지 않은 비밀 결사의 형태로 조직이 활동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독립의금부, 그다음에 대한광복회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자,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 독립의금부. 우리 옛날에 이거 혹시 조선시대 때 이거 배웠죠? 우리 조선시대 때 의금부라고 해서 나라의 큰 죄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는데, 여기 끌려가면은 거의 죽거나 반병신이 돼서 나오거나 거의 이제 그런 형태였거든요. 나라의 큰 죄인만을 잡아갔던 곳. 그러니까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의금부. 자, 그래서 국내에 있었구나. 국내. 의금부 국내에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우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웠어요. 국내에는 독립의금부, 의금부, 조선시대 의금부를 떠올리자. 큰 죄인을 잡아가던 곳.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어쨌든 뭐 외우는 건 여러분들 각자의 방식이 있을 거니까 한번 외워보고요. 자, 1910년대 국내에서는 독립의금부가 있었다.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대한제국의 광복을 위한 대한광복회. 대한제국의 광복을 위한 국내에서 활동하였다. 비밀 결사의 형태로.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국외, 해외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제 일본 제국주의, 즉 일본 제국주의에 무단 통치를 피해 국외로 이주한 민족 지도자들은 만주, 연해주 등지의 독립운동 단체와 뭐 민족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독립군도 양성하고 독립전쟁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밖에 있었던 이러한 지역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지역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체 봅시다. 신민회 회원. 우리 신민회 배웠죠? 신민회. 애국계몽운동 단체 할 때 신민회 배웠잖아요. 신민회. 그래가지고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는 다르게 공화정을 주장하였고, 왕이 없는 시스템인 공화정을 주장하였고, 그 다음이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는 다르게,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이 교육과 뭐 경제 진흥을 통해서 국권을 지키자라는 거였는데, 이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는 다르게 신민회의 경우에는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력투쟁을 하려는 모습도 있었다. 이 무력투쟁을 준비하는 모습도 있었다.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는 다르게. 그래서 공화정과 무력투쟁을 준비했던 모습,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신민회 회원인 이회영 등은 남만주 삼원보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 방금 설명했습니다.
남만주 삼원부의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이 경학사라는 단체를 조직했대요. 단체. 경학사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그리고 경학사라는 단체를 만든 한편 그리고 이 경학사라는 단체의 또 인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신흥학교라는 거를 세워서 여기서 독립군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민의 회원 대표적인 게 이회영이죠. 우리 애국개몽운동 할 때 신민의 파트 할 때 거기 여기 이런 아랫부분에 나왔던 게 있었어요. 이 조선의 백만장자라고 볼 수 있는 이회영이 몇십억 이제 지금으로 치면 몇십억의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몇십억의 돈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거기다 돈을 다 쏟아붓었다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의 후손들이 현재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민에 말했고 이러한 신민의 인물들이 이제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라는 것을 만들고 또 이러한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신흥학교라는 것을 세워 독립군을 양성을 하였다는 거 이것도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북간도 지역에서는 이 중강단이라는 이제 활동이 있었고요. 북간도 지역에서는 이 중강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이 단체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와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이 세워졌다. 자, 그래서 이 북간도 지역에서는 중강단, 그 다음에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서전서숙, 그 다음에 명동학교 이런 것 등이 세워졌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학교예요. 학교. 해외에 무력투쟁을 위한 독립운동 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학교가 있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는 이 권업회, 여기 이제 연해주 이쪽 말하는 거죠. 블라디보스토크 쪽. 자,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권업회가 조직이 되었다. 자, 그리고 하와이, 멕시코 등에서도 이러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여기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난해하죠? 자, 일단은 이러한 핵심 키워드만, 국내에는 독립의금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대한제국의 광복을 위한 거. 자,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 경학사, 신민의 회원들이 중심이 된 경학사, 그 다음에 신흥학교, 이런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은 좀 시험 보기 전에 북간도 지역에서는 중강단 이렇게 있었고요. 또 권업회. 선생님이 좀 시험 보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찝어줄게요. 좀 이렇게 다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이거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별로 의미 없이 이름만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별로 의미 없이 이름만 외우는 게 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내용을 알아야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딱히 내용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은 어쨌든 이쪽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내용을 시험 보기 전쯤에 다시 한번 조금씩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찝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만 익혀두세요. 일단 눈으로만. 아셨죠? 일단은 눈으로 어느 정도는 이러한 단체들이 나오면 1910년대에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구나.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단체들은 1910년대에 활동을 했던 단체다. 그 정도만 좀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쯤에 좀 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그 다음 3.1운동의 배경.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10년대 가장 큰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 이러한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도 바뀌게 돼요. 이 3.1운동을 보고 일본이 놀라가지고, 물론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전에 마구잡이로 총칼을 휘두르면서 이 통치했던, 그 다음 무단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달래주는 방식인 문화 통치라는 걸로 바꾸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3.1운동이 도대체 얼마나 큰 운동이었기에 지금도 우리가 3.1운동 하면 어느 정도 들어본 말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유명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이 그러한 무단 통치의 통치 방식을 버리고 문화 통치의 방식으로 바꾸려고까지 했던 건가? 자, 한번 뭔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3.1운동의 배경. 자, 오늘은 이 배경까지만 볼 건데, 자, 그러면 이 배경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국제 정세를 봅시다. 이 국제적, 국내적 이렇게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국제적으로는 1918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주장을 했대요. 자, 이제 이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제 미국이 거의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거의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영국을 이전까지는 영국이 좀 거의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어쨌든 미국이 큰 활약을 하면서 이제 영국보다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이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이런 걸 주장했대요. 민족 자결주의. 이 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결정한다. 그래서 민족이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족이 자신의 운명은 어떤 민족이든 간에 뭐 어떤 민족이든 간에 약소민족이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본인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간섭을 하지 마라. 어떤 민족한테건 간에 간섭을 하지 마라. 그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니까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 하게 냅두라.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해석을 해본다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하면 그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너희가 뭔데 조선이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느냐. 조선이란 나라에서 나가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약소민족에게도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그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라. 스스로 결정해라. 그러니까 어떤 민족한테든 간에 간섭을 하지 마라. 당연히 식민지배 같은 것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큰 희망으로 떠올랐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상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라는 거는 전쟁이 끝나고 화해하는 회의예요. 전쟁이 끝나고 화해를 하는 회의인데 어쨌든 이러한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하였다. 자,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 우리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는 이러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상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갔을 무렵 일본에서는 이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대요. 28 독립선언. 자, 28 독립선언. 3.1 운동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28 독립선언. 3.1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죠. 3.1 운동의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28 독립선언하고 3.1 운동하고 다른가? 아니면 또 28 독립선언을 또 3.1 운동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건데 분명히 말할게요.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의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자, 3.1 운동의 배경, 원인 첫 번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두 번째 28 독립선언. 이 두 가지가 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28 독립선언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 혁명과 파리 강화회 등 세계 정세의 변화는 일본에 있는 한국 유학생의 독립 의지를 자극하였다. 자, 일본에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학생의 독립 의지를 자극하였다. 자, 그래서 1919년 2월 8일 제1 유학생으로 조직된, 이제 일본에 재학하고 있었던 유학생으로 조직된 조선 청년 독립단은 도쿄의 YMCA 회관에 모여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조선에도 적용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 독립선언서는 국내에 큰 자극을 주어 3.1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었다. 자, 그래서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28 독립선언, 이거는 3.1운동의 배경이자
이제 배경이 곧 원인입니다.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던 것. 자, 그 다음에 국내 정세. 자, 국내에서도 이제 종교계 대표와 학생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이 고종의 인산일. 이 고종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고종이 죽었는데 사실 이제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이제 소문이 널리 퍼졌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독살되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어쨌든 고종이 뭐 별로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왕이 일본한테 뭔가 독살을 당했다.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자, 그래서 이 고종의 인산일, 이 고종이 죽고 나서 이제 고종의 이제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운반하는 그게 인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에다 시체를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땅에 묻는 날이죠. 땅에 묻는 날. 이게 인산일이죠. 이러한 인산일에 분명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다. 고종에 대해서 그런 독살당했다는 동정 여론, 그리고 우리의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모이지 않겠냐. 당연히 우리의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모이겠지.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고종의 인산일을 기해 한번 만세 시위를 한번 해보자. 만세 시위를 한번 해보자. 시위를 해보자. 시위. 자,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자는 계획을 꾸미게 되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3.1운동의 배경, 해외 부분에서는, 국제정세 부분에서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이것이 뭔가 희망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 같은 거를 발표하면서 뭔가 우리의 그 독립운동의 의지에 뭔가 이렇게 불을 피우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고종이 이런 인산일, 이때 분명히 많은 인파가 몰릴 거니까 이러한 인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파들을 선동해가지고 한번 만세 시위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 자, 이런 거를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의 의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